네, 공인중개사법 두 번째 시간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시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공부한다는 거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죠. 어떤 시험도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의 방법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과목은 아마 다른 시험에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이 공인중개사법 과목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자체가 시험 문제로 또 출제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용어의 정의에서 살펴봤었는데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랬었죠.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문 자격 제도가 바로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험을 시행하는가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4조 2항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다르다거나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업무 위탁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주관케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주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무 위탁에 따른 것일 뿐이지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시도지사, 예를 들어 종로에서 합격했다,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 받습니다. 분당이나 일산이나 안양에서 합격했다, 경기도지사 명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누가 응시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 없음이 원칙입니다. 국적도, 성별도, 경력이나 학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공인중개사 응시 자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이 무효 처분이 되었다면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취소된 후 3년간은 공인중개사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분이 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취소 처분 후 3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외국인도 미성년자도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험은 막상 시험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학습해야 할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연 단위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수험 대책을 세우고 공부하셔야 되는 분량의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케 하기 위해서 시험은 시행 전에 공고를 하는데요. 먼저 예정 공고, 시험 일정에 대한 개략적 사항에 대한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을 통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세부 확정 공고에 대해서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거죠. 관보 또는이 아니라 및입니다. 오화가 아니라 and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공고는
관보에도 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하게 됩니다. 예전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된다. 구분해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이 과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2차 시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은 실제로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공시법 및 세법. 그래서 1차 시험 과목 2과목, 2차 시험 과목 3과목으로 구분되어서 시험은 시행되는데, 언제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서 시행합니다. 시험이 1, 2차 구분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합격인 거죠.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최종 합격의 문제를 논하게 된다는 거죠. 단 시험이 1차, 2차 구분 시행되는 것은 예외가 없지만, 구분하되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한날에 시행할 수는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 2차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1차 시험이 불합격 점수가 나온다면 2차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유형인데요. 1차 시험, 즉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부동산학개론 두 과목이었죠. 1차 시험은 선택형,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객관식을 원칙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도 가미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2차 시험, 부동산 공법, 공시법 및 세법,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논문형으로 출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된다면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은 옛날에 과거 시험 보듯이 말이에요. 사법시험 2차 시험 보듯이 논문형으로 출제를 하는 게 원칙인데, 85년 1회 시험부터 최근에 지난 31회 시험까지 한 번도 논문형으로 시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단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문 속에서 다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단서 규정이거든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아까 동시 시행할 수 있다고 했었죠. 동시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의 방법을 1차 시험의 방법에 따른답니다. 아까 1차 시험 선택형으로 출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다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일부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전에는요,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지금 부동산학과 재학 중인 학생분들께는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만, 예전에는 부동산학을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1차 면제 혜택 주는 거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두 폐지가 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1차 면제를 한번 주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합격자 결정하는 방법인데 1차 시험 두 과목이죠. 두 과목 모두 다 100점 만점으로 각각 40점 이상 득점해야 되고,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두 과목에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이 됩니다. 언제나 1차 시험은 절대평가라는 거죠. 근데 2차 시험은 원칙은 1차와 똑같습니다. 40점 이상 모든 과목이 득점하여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는요, 시험의 수급상 필요, 수요와 공급을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2차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자가 나옵니다. 최소 선발 인원이나 혹은 최소 선발 비율을
공부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